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입니다.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을 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마이크로소프트 때문에 불안하게 출발을 했지만 장 마감하면 할수록 조금씩 탄력을 붙여갔었던 뉴욕 증시인데요. 네, 종가 보시죠. 자, 이날 역시 기술주를 중심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나스닥이 11,000선에서 이제 12,000선 올라와서 안착한 흐름이죠. 2.7% 올라갔고요. 다우지수, S&P 500 지수 역시 1.5%를 기준으로 해서 강하게 상승세를 키웠습니다. 자, 이날 시장의 중요한 키워드는 딱 한 가지, 속도 조절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속도 조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선 내용을 살짝 아셔야 되는데요. 이제 앞서 비둘기파 성향의 여는 총재들이 9월에 잠시 금리 인상을 쉬어가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좀 말을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서 시장 투자자들은 은근히 이제 인플레이션이 좀 잡히나 보다 이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간밤에 조금은 헷갈릴 수 있는 발언들이 나와줬었는데요. 첫 번째가 라엘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의 발언이었습니다. 우선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일시 중단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앞서 나왔던 내용들을 완전히 부정하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만약에 우리가 그러니까 연준이죠. 이게 월간 수치가 원간 수치에서 인플레이션 상승 속도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 약간은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이 말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은 퇴로를 열어놓은 듯한 이런 발언들도 나왔고요. 여기에 더해서 대표적인 매파 위원 중에 하나가 로레타 메스터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가 되겠는데요. 이 연준 부의장의 발언이 있고 난 다음에 9월 FOMC까지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고 있다, 낮아지고 있다라는 것이 강력한 증거로서 나오면 금리 인상 속도가 느려질 수 있는 것에 동의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해석하기에 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조금 더 시장에서는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발언에 더불어 수치까지 나왔는데요. ADP사에서 집계한 민간 고용 수치가 예상을 크게 밑돌았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속도 조절을 할 수 있는 이런 기대감이 만들어졌었는데요.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발언들이 조금 애매하게 나온 상황에서 이렇게 경제 지표가 속도 조절적으로 기운 그런 하루가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 ADP사의 고용 지표는 통상 오늘 밤에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노동부의 고용 보고서를 앞두고 민간 부분의 고용 실태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지표이기 때문에 더욱더 신뢰도가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수치도 시장에 강력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이어서 섹터와 업종별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기대치가 높았던 그런 하루였었는데요. 어제랑은 완전히 180도 다릅니다. 어제는 에너지만 올라갔고 나머지 섹터가 전부 다 하락을 했었는데 간밤에는 완전히 뒤바뀌어 있습니다. 섹터 평균이 1.8% 올라갔고요. 가장 강했던 게 경기 소비재입니다. 3% 넘겼는데요. 이 안에는 테슬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그 테슬라의 강한 상승세, 기술주들의 이런 성장주들의 강한 상승세가 그대로 소비재 쪽에서 반영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에너지가 약했던 것은 간밤 오펙 플러스 쪽에서 증산을 합의했습니다. 이러한 영향을 받게 되면서 에너지 관련주들은 약세로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종목별 내용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딱 보시기에도 이제 대형 기술주들이 강하게 움직였고, 헬스케어라든지 이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에서 약간의 약세 흐름이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전반적으로 깔려 있는 게 바로 이 주식 분할과 관련된 이슈가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요. 자, 우선 대형 IT 종목들 성장주 보겠습니다. 위쪽에 포진이 되어 있고 대부분 다 올랐습니다. 9월 속도 조절론 이런 것도 좀 반영이 되고 있고 거기에다가 분할 이슈까지 겹친 종목들이 여기 거의 다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아마존, 구글 이 두 종목이 되겠습니다. 큰 종목 중에 이 두 종목인데요. 둘 다 3% 이상의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지금 아마존은 이번 주 내내 이런 분할에 대한 기대감으로 6거래일째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간밤에는 구글까지 같이 포함이 된 상황입니다. 7월 중에 주식 분할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이날 구글의 모에서 알파벳도 3.1% 올랐고요. 그리고 아까 경기 소비재를 끌어올렸었던 테슬라 4.6%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테슬라 쪽에서도 분할 이슈가 있는데 아직까지 정확하게 기한이 나온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를 같이 탄 것이고 여기에 테슬라가 조금 더 강하게 갈 수 있었던 것은 중국에서 지금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전기차와 관련된 이런 정책들을 좀 펼치게 되면서 추가 호재가 나와줬습니다. 자, 중간 쪽으로 와보시게 되면은 기술주 중에서 IT 소프트웨어 쪽의 분위기도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이 중간쯤에 위치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이 되겠는데요. 역시 분할에 대한 가능성이 높게 나오면서 이렇게 세일스포스닷컴, 인투이트, 그리고 어도비 이런 종목들, 약간은 작은 종목들은 대형 종목들보다 더 세게 움직였습니다. 거의 5% 이상의 강한 상승세가 나와줬습니다. 자, 이쯤 되면 왜 분할 가능성에 이렇게 시장이 포인트를 맞출까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예전에 애플 쪽에서 주당 가격이 거의 한 $600 넘겼을 때 너무 비싸가지고 다우지수에 편입이 됐을 때 지수의 영향력이 너무 커졌다고 합니다. 이제 그렇게 돼서 7대1로 분할해가지고 들어갔었던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분할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다우지수에 편입되는 순간 역시 다우지수 쪽으로도 돈이 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유동성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반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애플처럼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이나 아마존도 같은 방식으로 다우지수에 편입될 가능성이 커지게 되면서 이러한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이 그대로 반영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유동성과 관련된 부분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짓고요. 두 번째로 반도체 관련돼서 좀 체크를 해보겠는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5% 올랐습니다. 이틀 동안 밀리다가 마지막 거래일, 그러니까 목요일 거래일에서 이제 확실하게 좀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엔비디아가 6.9%나 올랐습니다. 강하게 상승하면서 다른 종목들한테도 훈풍을 불러일으켰었는데요. 이제 엔비디아는 시장 평가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 PC 쪽에 넣는 그래픽 카드 만드는 회사에서 이제는 컴퓨터 플랫폼 회사로서 좀 더 영역을 크게 넓혔고 이렇게 영역을 넓힌 만큼 앞으로에 대한 전망이 긍정적이다라는 그런 시장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강하게 상승할 수가 있었고요. 또 이 중간에 들어있는 비메모리나 관련된 종목 중에 퀄컴, 쿼보, 스카이웍스 이런 종목들 보면은 다 옆에 있는 애플의 부품사들이죠. 애플이 지금 개발자 회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또 신형 디바이스들을 많이 공개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감이 애플과 관련 부품사들한테 다 나와줬습니다. 자, 중간에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뭐 큰 이슈라기보다는 백신에 대한 그런 효과가 좀 많이 떨어졌다라는 그런 내용 속에서 하락을 했는데요. 잠시 후 특징주 때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쪽에 또 다른 섹터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공식품 회사들이 거의 다 좀 밀렸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스팸으로 알려져 있는 호멜푸드가 실적 전망치를 좀 낮게 내면서 전반적으로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포장 다른 종목들까지 다 이렇게 퍼진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유가가 지금 증산의 합의에 성공을 하게 되면서 공급 우려가 좀 많이 줄었죠. 이러면서 대형 종목들 0.1% 하락했고요. 중소형 쪽에서는 조금 더 많이 밀립니다. 한 1%를 전후한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이어서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볼 텐데요. 대형 IT 종목들이 뭐 2%, 3% 가는 동안 0.5%밖에 못 갔습니다. 장 초반에 이런 증시의 분위기를 안 좋게 만든 주인공이기도 한데요. 환율 변동 때문에 지금 회계상 4분기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영향을 받은 거고요.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하는 저조한 성적표를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르더라도 좀 덜 올랐다라는 측면이고요. 어제 말씀드렸던 세일스포스닷컴이 증시가 내려갔을 때에도 실적과 전망이 좋아서 단독으로 올라갔던 것처럼 이렇게 시장이 강해도 실적에 대한 이런 확신이 없으면 덜 간다라는 덜 간다라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종목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봐야 될 것은 헬스케어 쪽에서 이제 모더나 좀 볼 텐데요. 백신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는 노마스크 시대가 또 왔고 또 코로나가 좀 이제 끝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유럽 연합 쪽에다가 지금 백신을 보내려고 했었는데 이게 좀 연기가 됐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모든 약들이 다 유효기간이 있죠. 그래서 만들어 놓은 백신을 폐기할 그런 수순에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매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부담이 반영되면서 2.4% 하락했고요. 주당 $140를 하회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유럽 증시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날 유럽 증시는 독일하고 프랑스는 개장을 했지만 영국은 뱅크 홀리데이로 휴장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선은 생산자 물가 상승세가 소폭 둔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미국 증시에서 인플레 지표가 약간 둔화되면서 미국 증시가 다 올라갔었던 적 기억하시죠? 똑같은 상황이 그대로 연출이 된 겁니다. 그래서 독일과 프랑스 CAC 지수는 1%대의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상품 시장으로 바로 또 넘어가 볼 텐데요. 이렇게 영국 증시가 폐장을 잠깐 하루 동안 휴장을 하기 때문에 다른 비철금속 시장에서도 휴장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구리 가격은 5.3%는 미국 시장에서 움직였던 가격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지금 관련돼서 영국 비철금속 시장은 하루 쉬어가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유가는 앞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오펙 플러스의 이런 증산 합의에 대해서 좀 움직이고 있었는데요. 미국의 재고가 크게 줄었다라는 점에 반응하면서 1.4% 올랐고요. 금값은 달러 약세 때문에 1.3% 올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채 수익률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런 압력이 유가 쪽에서 좀 확인이 되면서 증시가 올라갔고, 이렇게 증시가 올라가다 보니까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이 줄어들게 되면서 채권 시장은 수익률이 떨어지는 모습 나와줬습니다. 자, 미국 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날 3대 지수 모두 강하게 상승을 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세부적인 내용들 어떤 게 있었을까요? 예, 오늘 뉴욕 증시는 지난 이틀간의 하락에서 벗어나 3대 지수가 모두 1.3에서 2.7%의 급등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지수의 구성 종목인 마이크로소프트가 강 달러를 이유로 실적 전망을 하향 제시하며 개장 초 시장에 하락 압력을 가하기도 했지만 연방준비제도가 9월 FOMC에서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진 점이 오늘 시장을 끌어올렸는데요. 라엘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은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 지금 금리 인상의 일시 중단 가능성은 없다면서 정책 목표인 2%까지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 여전히 할 일이 많다면서도 만일 월간 수치에서 인플레이션의 상승 속도가 줄어드는 것을 본다면 약간은 느린 속도로 금리 인상을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고, 로레타 메스터 클레블랜드 연은 총재 역시 9월 FOMC까지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나온다면 금리 인상의 속도도 느려질 수 있다는 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브라이언 모이니엔 최고 경영자가 경제 허리케인에 대비하라는 전일 제이미 다이먼 CEO의 발언을 반박한 점이 시장에 긍정적으로 반영이 됐는데요. 그는 이미 우리는 매년 오는 허리케인이 있다면서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올리는 것은 경제의 기반이 탄탄하기 때문이라면서 연준의 일을 힘들게 하는 것은 실제로 좋은 일이라며, 즉 낮은 실업률과 상당한 임금의 상승세, 훌륭한 소비 지출 등이라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이미 알고 있으며 투자자들이 두려워해야 될 문제점은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 상업적인 부분에서 활동이 주도된 이후 이제는 소비자들이 따라잡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미국의 5월 민간 부분 고용 증가세가 시장 예상치를 밑돌면서 내일 개장 전 발표되는 노동부의 고용 지표 결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고용 관련 업체 ADP사의 고용 보고서에 따르면 5월 미국 내 민간 부분 고용은 전달에 24만 7천 명보다 감소한 12만 8천 명이 증가하는 데 그쳐 예상치였던 29만 9천 명을 크게 밑돌았고, 지난 4월 수치는 24만 7천에서 20만 2천 명으로 하향 수정됐습니다. 5월 중 민간 고용이 서비스 부분에서 10만 4천 명, 제조업에서는 2만 4천 명이 증가했고,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에서 12만 2천 명, 중소기업에서 9만 7천 명이 증가했던 반면 소기업에서는 9만 1천 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ADP 측은 타이트한 노동시장과 높아진 인플레이션을 배경으로 월간 고용자 수는 팬데믹 이전 레벨에 가까워졌다면서 고용 증가율이 전 산업에서 고르게 완화된 반면 소규모 기업은 대기업을 따라잡기 위해 어려움을 겪으면서 고용시장의 우려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결제 서비스 기업 블록, 즉 전 스퀘어와 애플의 아이폰 직접 결제 기능인 탭투페이와 결제 시스템이 통합된다는 소식입니다. 블록은 별도의 장치 없이 아이폰과 자사의 결제 시스템인 스퀘어 POS 어플을 활용한 비접촉 결제 방식을 도입해 올해 말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애플은 올해 초 근거리 무선 통신인 NFC 기술을 활용해 별도의 장치 없이 아이폰 자체를 결제 단말기로 사용할 수 있는
이른바 탭투페이 서비스를 개발 중이라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최근 애플은 핀테크 서비스 분야에 관심을 높이면서 골드만삭스와 자체 신용카드를 선보이고 또한 핀테크 업계 블루칩으로 떠오르고 있는 선구매 후 결제, 즉 BNPL 시장에 나서는 등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은 종목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실적과 관련된 여러 지금 종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이 안 좋으면은 증시가 올라가도 떨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의류 업체 PVH 코프와 관련된 실적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나요? 예, 예상을 상회한 분기 실적을 발표한 뉴욕 기반의 어페럴 업체 PVH 코프의 주가가 오늘 1.6%가 상승해 72달러 47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회사의 EPS는 전년 대비 1%가 증가한 1달러 94센트로 시장 예상치 1달러 60센트를 약 21% 상회했고 매출 역시 전년 대비 1.96%가 증가한 21억 2천만 달러를 기록해 예상치였던 20억 7,600만 달러를 약 2% 상회했는데요. 회사의 다음 실적 발표일은 8월 29일이며 회사 측은 약 22억 5,300만 달러의 매출과 2달러 27센트의 EPS를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881년 설립된 PVH는 캘빈 클라인, 토미 힐피거 등의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PVH는 81년 설립된 필립스 반 휴센의 머리 글자로 캘빈 클라인과 타미 힐피거 두 브랜드가 그룹을 이끌고 있으며 지난 2000년대 초반 미국 셔츠 시장을 지배하면서 10억 달러가 넘는 매출을 올리던 때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노동부의 5월 비농업 부분 고용지표가 발표되며 시장 예상은 전달 대비 약 32만 8천 건의 증가이며 전달 대비 소폭 하락한 3.5% 실업률이 예측되고 있으며 이어 전미 공급관리자협회 ISM의 5월 서비스업 지수가 이어지고 시장 예상은 56.7%이며 내일 개장 전에는 노스버드 팜스 잉크가 지난 1분기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이었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